3,500% 폭등, 전 종목 상한가, 그리고 900%의 수익률, 이 세 번의 거대한 기회를 모두 놓치셨다면 당신은 지난 몇 년간 시장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몰랐던 겁니다. 특정 종목이 비현실적인 수치로 폭등하며 시장의 모든 유동성을 빨아들였던 광통신 테마의 광풍,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의심을 비웃듯 관련주 전부가 상한가로 직행했던 양자 컴퓨터 열풍, 그리고 우리 삶에 가장 가깝게 다가왔지만 그 잠재력을 의심받던 로봇 산업이 1년도 채 안 돼 900%라는 경이로운 상승률을 기록했던 순간까지 이 거대한 부의 재분배 현장 속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모든 잔치가 끝난 뒤에야 뒤늦게 뉴스를 접하고 땅을 쳐야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운이 나빴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가가 폭등한 뒤에야 그 이유를 분석하고 왜 이 종목이 오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논리를 필사적으로 끼워 맞추는 후행적 분석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떠나버린 기차의 뒷모습을 보며 저 기차가 왜 빨랐는지 토론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판을 짜는 설계자의 의도를 먼저 읽고 돈이 흘러들어올 길목을 선점하는 소수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놀랍게도 방금 말씀드린 세 번의 거대한 상승장은 모두 단 한 사람, 바로 인공지능 시대의 제왕으로 불리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전망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AI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GPU를 독점 공급하는 기업의 수장이 다음 기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순간, 그것은 미래에 대한 예고편이자 거대 자본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신호탄이 됩니다. 그가 특정 산업의 미래를 언급하면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은 그의 말을 기반으로 리포트를 쏟아내고 거대한 자본은 그의 말을 신호탄 삼아 가장 유망한 기업으로 흘러 들어갔으며 이는 곧 시장의 예언처럼 정확하게 실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세 번의 예언을 모두 적중시키며 수천 %의 수익률로 그 막강한 영향력을 증명해낸 젠슨, 황이 바로 지금 네 번째로 지목한 메가 트렌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가 네 번째 예언의 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지난 10년간 지겹도록 들어왔지만 동시에 반신반의했던 바로 그 기술, 자율주행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선언은 결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젠슨 황은 올해 1월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인 CES에서부터 이미 자율주행의 중요성을 암시하며 시장에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고 마침내 3월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GTC에서 그 포부를 명확하고 구체적인 언어로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마치 선언하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지컬 AI 위에 챗GPT 모먼트가 왔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컴퓨터 속에서만 존재하던 인공지능이 이제는 로봇이나 자동차처럼 물리적인 실체를 가지고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대, 즉 진짜 혁명의 순간이 도래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젠슨 황은 이 거대한 차의 GPT 모먼트의 첫 번째 수혜자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 아주 친절하고 명확하게 짚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심의 교통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로보택시였습니다. 단순한 비전 제시에 그치지 않고 엔비디아는 이 자리에서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판단하며 운전하는 자율주행의 두뇌, 알파마요라는 새로운 AI 모델을 공개하며 기술적 자신감을 증명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두뇌를 탑재하기 위해 누가 줄을 섰는지였습니다. 그 명단에는 대한민국의 현대차를 필두로 중국의 BYD,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 일본의 닛산과 같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주름잡는 거물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연간 자동차 생산량을 모두 합치면 무려 1,800만 대에 달합니다. 젠슨 황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한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핵심 파트너들의 명단을 공개하며 자신의 예언이 단순한 희망이 아닌 이미
구체적인 계획과 동맹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임을 시장에 각인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이라는 말, 사실 너무나도 막연한 미래 기술의 대명사처럼 여겨지지 않았나요? 젠슨 황의 말이 과거의 수많은 공허한 약속들과는 다르다는, 이번에는 정말로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과연 존재할까요? 그 구체적인 증거는 이미 우리 눈앞에 바로 지금 달리고 있는 도로 위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젠슨 황의 예언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사례는 바로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입니다. 웨이모는 이미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피닉스를 포함한 11가의 주요 도시에서 운전자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그것도 돈을 받고 운영하는 유료 상용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미래 기술에 대한 실험이 아니라 돈을 받고 승객을 실어 나르는 명백한 상업 서비스라는 뜻입니다. 그 규모 역시 결코 작지 않습니다. 웨이모의 로보택시는 일주일 평균 45만 건 이상의 운행 기록을 쌓아가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서비스 도시를 20개까지 2배 가까이 확장하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단지 미국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잡하고 혼잡하기로 유명한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국내 자율주행 기업 SWM의 로보택시가 실제로 승객을 태우고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상상만 하던 기술이 이미 우리 생활 가장 가까운 곳까지 파고들어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인공지능이 주로 공장 안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로봇처럼 기업 내부 B2B에 머물러 있었다면, 자율주행은 소비자가 직접 스마트폰으로 호출하고 탑승하며 그 기술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대중을 직접 상대하는 B2C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공장 안에서 묵묵히 일하는 로봇팔과 내가 스마트폰으로 호출해서 직접 탑승하는 로보택시는 대중에게 주는 충격의 크기 자체가 다릅니다. 친 소수의 전문가들만 알던 생성형 AI 기술이 챗 GPT라는 형태로 대중에게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가 열광하고 산업 지형이 뒤바뀌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운전자 없는 자동차를 직접 경험하기 시작하는 순간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인식과 파급력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시장에서 엔비디아는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겠다는 걸까요? 직접 자동차를 만드는 테슬라와는 전혀 다른 그들의 진짜 전략은 무엇일까요? 엔비디아의 진짜 전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직접 자동차를 만들어 테슬라나 웨이모, 현대차와 피 터지게 싸우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모두에게 자율주행의 핵심인 두뇌를 공급하는 이른바 플랫폼 독점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 방식은 과거 PC 시장이 열렸을 때 모든 컴퓨터 제조사에 그래픽카드를 팔아 시장을 장악하고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자 모든 빅테크 기업에 GPU를 공급하며 데이터 센터를 지배했던 바로 그 방식 그대로입니다. 자동차라는 새로운 하드웨어 시장에서도 똑같은 성공 공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략은 이미 무섭게 먹혀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 시장의 경쟁이 아무리 치열해져도 승자가 누가 되든 엔비디아는 상관없이 돈을 번다는 뜻입니다. 골드만삭스는 2035년 이 시장의 규모가 연간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4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자동차 회사들의 전쟁이 격화될수록 그들에게 무기를 파는 엔비디아의 금고는 더욱 두둑해지는, 그야말로 싸움이 커질수록 이기는 구조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율주행이라는 이 거대한 새로운 서사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그토록 열광했던 광통신이나 양자, 로봇 같은 테마는 이제 한물간 이야기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각들이었던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각들이었습니다. 광통신에서 양자, 그리고 로봇에서 자율주행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은 각기 다른 시기에 주목받았을 뿐 실제로는 서로가 서로의 성장을 이끌어주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율주행차가 도로 위를 달리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차들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소비하는 거대한 데이터 단말기입니다. 차량 센서가 수집하는 도로 정보, 주변 차량과의 통신 데이터, 그리고 중앙 관제 시스템과 주고받는 정보까지 이 모든 데이터의 폭증은 필연적으로 더욱 강력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확장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와 수백만 대의 자동차를 끊김없이 연결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광대역 통신망이 필수적이니 결국 광통신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더 나아가 자율주행차는 그 본질상 바퀴가 달린 고도로 지능화된 로봇과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제시하는 로봇 플랫폼과 자율주행 플랫폼은 그 기술적인 뿌리를 공유하며 하나의 기술 발전이 다른 한쪽의 혁신을 가속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도시 전체의 교통 시스템이 수많은 자율주행차 네트워크로 연결될 때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바로 해킹입니다. 단 한 번의 시스템 침투가 대규모 교통, 마비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이 아찔한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현존하는 어떤 암호 체계보다도 강력한 보안 기술이 요구될 것이고 바로 그 지점에서 양자 보안의 중요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테마는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두뇌에서 시작해 광통신이라는 신경망을 거쳐 양자 보안이라는 방어 체계를 갖추고 로봇과 자율주행이라는 손과 발을 통해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거대한 인공지능 생태계라는 통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AI 생태계와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서사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국의 핵심 기업은 정확히 어디일까요?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이름은 단연 현대차입니다. 단순히 국내 1위 자동차 기업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희 GTC 무대에서 직접 차세대 자율주행 플랫폼의 핵심 파트너로 현대차 그룹을 지목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부품 공급 관계를 넘어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운명 공동체로 그 위상이 격상되었음을 의미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라는 거대한 하드웨어만으로는 이 그림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안을 채우는 복잡한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통합의 역할이 필수적이며 바로 그 역할을 현대차 그룹 내에서 전담하는 회사가 바로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엔비디아의 강력한 인공지능 두뇌를 실제 차량에 완벽하게 이식하고 수많은 전자제어 장치와 통신하며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소프트웨어 역량을 바로 현대오토에버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율주행의 눈과 발이 되어줄 기업 HL만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주변 환경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산된 명령을 물리적으로 실행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HL만도는 바로 이 지점에서 레이더, 카메라와 같은 핵심 센서부터 이 브레이크, 조향장치에 이르는 제어 시스템까지 자율주행차가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부품들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술이 이론이 아닌 현실임을 이미 강남 한복판에서 증명하고 있는 기업 SDVM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회사는 엔비디아와 가장 오랫동안 기술 협력을 이어온 파트너 중 하나로 이미 서울 강남 지역에서 유상으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하며
가장 까다로운 도심 환경의 실제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대차라는 거대한 완성차 플랫폼 위에 현대 오테버가 소프트웨어의 뼈대를 세우고 HL만도가 감각과 운동 신경을 붙여주며 SWM이 실제 도로 위에서 그 기술력을 증명하는 이 네 개의 기업은 각자의 위치에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며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생태계를 완성하는 한국의 핵심 플레이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회는 명확해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 황금빛 전망에 가려진 위험 요인은 무엇이며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확인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이 거대한 기회 속에 숨어 있는 그림자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직시해야 할 리스크는 바로 규제라는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레벨 4 자율주행 기술을 만들어도 정부가 법과 제도로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단 한 대의 차도 상용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은 이 산업 전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기술 차별화의 어려움입니다. 모두가 엔비디아라는 강력한 두뇌를 탑재하게 될 때 역설적으로 우리만의 무기를 갖기는 더 힘들어집니다. 현대차든 벤츠든 혹은 중국의 BPID든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서 같은 엔진을 쓴다면 결국 승부는 데이터 확보 능력이나 서비스 완성도 같은 다른 영역에서 갈리게 될 텐데 이 경쟁에서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는 아직 안개 속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용화 지연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치명적인 안전사고는 전체 산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계획했던 모든 일정을 수년 뒤로 미뤄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확실성 속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길을 찾아 나가야 할까요? 그래서 앞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투자 체크 포인트를 제시합니다. 첫째,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5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여기서 자율주행 사업 부문이 얼마나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 숫자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6월에 열릴 GTC 타이완 행사입니다. 젠슨 황기 이곳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추가적인 비전이나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하는지 여부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지표인 웨이모의 서비스 도시 확장 속도입니다. 이론이나 전망이 아닌 실제 돈을 받고 운행하는 도시가 몇 개나 더 늘어나는지를 추적하는 것만큼 확실한 바로미터는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이정표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인의 어깨 위에서 시장의 지도를 보는 것이며 우리가 네 번째 기회를 잡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